안녕하세요, 수험생 여러분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원샷 온 스티로 금융정책 딱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.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가볍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가져가세요. 네,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복할 내용은 뭐냐? 바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는요, 막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시고요.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, 이 세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놓는다,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. 다 준비되셨죠?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고 해요.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도구들을 사용할까요?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, 바로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자, 오늘의 학습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통화량, 즉 머니 서플라이, MS를 늘리는 것. MS 옆에 위로 가는 화살표 보이죠?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네요. 지금부터 저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길입니다. 바로 국공채 매입. 다른 말로는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죠. 이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럼 이 국공채 매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화량을 늘리는 걸까요? 중앙은행이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. 첫 번째 단계,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사들입니다. 두 번째,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죠? 근데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.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가장 강력한 돈, 바로 본원통화입니다. 자, 이 돈이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은행 금고가 두둑해지니까 이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.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게 되고 그 결과 시중에 돈이 확 풀리는 겁니다. 어때요? 정말 직관적이죠? 좋습니다. 첫 번째 방법, 국공채 매입은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.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방법, 재할인율 인하 정책은 또 뭘까요? 재할인율. 오, 이름부터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? 쉽게 말해서요, 그냥 시중은행이 은행들의 은행인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낮춰준다?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? 자, 이것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1단계,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싹 낮춥니다. 그럼 2단계,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와, 중앙은행에서 돈 빌리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훨씬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3단계, 이때다 싶어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당연히 대출을 늘리게 되고 시중의 통화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은행들한테 돈 싸게 빌려가세요 하고 유인하는 정책인 셈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. 이건요, 중앙은행이 평소에 은행들을 꽉 묶어두었던 족쇄를 살짝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바로 지급준비율 인하입니다. 지급준비율이 뭐냐면요, 은행이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잖아요.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대출해주면 안 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해요.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거죠. 그런데 이 비상금 비율을 낮춰준다는 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? 자, 원리는 이렇습니다. 1단계, 중앙은행이 자, 이제부터 의무 비상금 10% 말고 5%만 쌓아두세요 하고 규제를 풀어줍니다. 그럼 2단계, 은행 입장에서는 묶여있던 돈이 풀리면서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여윳돈이 생기게 돼요. 자, 그럼 3단계, 은행이 이 남아도는 돈을 그냥 둘까요? 아니죠.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.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. 이 대출금이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이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는 바로 그 유명한 통화승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중 통화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강력한 수단 중 하나예요. 자,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야겠죠?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릴 때 쓰는 세 가지 비장의 무기. 첫째,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여 돈을 직접 쫙 푼다. 뭐죠? 국공채 매입. 둘째, 이자율을 낮춰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가도록 유혹한다.
재할인율 인하. 마지막 셋째, 은행의 의무 비상금을 줄여줘서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. 지급 준비율 인하. 여러분, 이 세 가지는요,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.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. 끝내기 전에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.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 왜 이렇게 어렵지?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. 저도 다 압니다.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그 고비를 넘으면 실력이 한 단계 확 점프한다는 거.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. 저 경제학장 박사가 항상 여러분 뒤에서 힘껏 응원하고 있을게요. 그리고요,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.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.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. 또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과 제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초집중해서 따라오시느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배운 세 가지,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꼭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